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22년도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그 중에 이제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번 경우는 이제 역대급으로 가장 쉬웠던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거의 뭐 자격증과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좀 여러분들이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상담 이론은, 자, 상담 이론을 찾는 문제고요. 상담 이론을 찾는 문제고요. 선택지를 볼게요. 자, 인간은, 보기 지문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실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실현. 자, 두 번째, 인간은 충분히 기능한다. 충분히 기능한다. 기능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자는 무조건적 존중,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진솔성이에요. 진솔성이 있어야 된다. 즉 상담자의 태도가 되겠네요. 그죠? 요 세 가지를 강조한 게 무엇이죠? 예, 인간 중심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인간 중심 상담이 됩니다. 인간 중심 상담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담 이론과 그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이것도 상담 이론에 대한 짝짓기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보기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 자유현상, 꿈의 해석 등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자, 프로이트에 대한 이론이고요. 무의식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부분에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상담. 관찰 가능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아니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주의에 대한 개념이죠. 행동주의. 그 다음에 디귿. 백의 아론백이죠. 아론백의 인지상담은 사회 속에 더불어가는 지혜로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 디귿은요, 백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즉 프로이트만 맞는 것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 검사의 문항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번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이에요. 의사결정 유형. 자, 보기 지문 보겠습니다.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자, 일단 체계적으로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나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한대요. 계획하고 신중하고, 자, 이건 합리적으로 하겠네요. 그죠?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올바른 사실을 알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들을 다시 살펴본다. 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합리적 유형이죠. 합리적 유형.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렌의 의사결정 유형은 또 뭐가 있죠? 의존적 유형하고 또 직관적 유형이 있어요. 의존적 유형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자신이 지지 않고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합리적 유형은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자신이 진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직관적 유형인데, 직관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직관적 유형은요, 선택이 빨라요. 아, 저거 나한테 맞는 일이야 라고 빠르나,
이렇게 합리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설명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유형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직업상담 종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은 종결에 대한 얘기죠. 종결에 대한 얘기. 자, 1번 종결 시기는 내담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1번 맞죠? 그 다음에 2번 종결에 대한 내담자 정서를 다룰 필요가 없다? 아니죠. 종결에는 정서를 다뤄야죠. 그죠? 정서를 다룬다. 자,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담관계를 마무리하고 헤어지기 때문에 그 정서를 다루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내담자가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종결 후 상담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가전제품 사도 AS 해주잖아요. 상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의 답은 2예요. 자, 5번 문제. 투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은 투사검사에 대한 얘기예요. 자, 투사검사는 비구조적 검사예요. 비구조적 검사. 반면에 투사검사가 아니라 우리 심리검사는 구조적 검사, 표준화 검사를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투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맞나요? 맞죠. 왜냐? 행동주의 우리 상담가들은 비구조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자극에 대해 수검자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예, 투사검사는요.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즉 반응의 다양성이 장점이 됩니다. 3번 수검자에게 비구조화된 맞네요. 그죠? 자극을 제시해서 반응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자, 4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서 즉 비구조화 그 검사의 단점은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요. 낮아서 직업 상담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즉 투사검사는 어떤 사람의 특성을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질의 본질, 독특성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상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는, 자, 방어기제에 대한 질문이네요. 방어기제. 보기 질문 보겠습니다. 자신의 위협적인 충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그 충동을 위장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충동이 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충동을 네가 그랬잖아, 네가 화났잖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투사가 되겠죠. 투사.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도 좀 설명하면 1번의 부인은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실을 만나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떠나갔어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퇴행은 내가 만족했던 시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동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첫째 아이였던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둘째 아이가 독차지하니까 첫째 아이가 다시 내가 만족했던 시기, 즉 나 혼자 그러니까 자식이었죠. 외동 자식이었던 그때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음식을 흘리고, 그죠? 대소변도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하고 이러는 거죠. 왜? 그때는 엄마 아빠 모두 나만을 사랑했으니까, 동생한테 사랑을 뺏겼으니까 퇴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동형성은, 자, 요런 속담 기억하면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즉 반동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누르려고, 감추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당도는 타당도 관련된 문제고요. 자, 보기 질문 볼게요. 외적 증거 점수와 해당 검사 점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한다. 자, 좀 더 읽어볼까요? 두 번째.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와 해당 검사의 상관 분석으로 타당도를 입증한다. 자, 공인타당도, 즉 동시타당도네요. 동시타당도고요. 그러니까 3번이죠. 공인타당도예요.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말합니다. 자, 조금만 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고를 때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는 검사, 현재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 검사와 새로 개발한 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새로 개발한 검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 면접이 있다고 할게요. 면접이 있어요. 영어 면접이 있는데 이 영어 면접에서 점수가 A등급이 나왔어요. 높은 점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현재 타당성이 인증받고 있는 공인된 검사를 보면 되겠죠. 자, 공인 어학 점수로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토익이죠. 그죠? 토익이죠. 토익. 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토익 스피킹.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레벨이 높았어요. 자, 이 토익 스피킹 레벨이 높은 친구가 영어 면접도 레벨이 높게 나왔어요. 아, 이거는 잘 만들어졌구나,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 현재 타당성을 인정받은 검사와 해당 검사의 상관 분석으로 타당성을 입증한다. 그래서 이거를 공인 동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거 예언 타당도하고는 어떻게 다르나요? 자, 예언 타당도는 긴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어요. 왜? 예언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볼까요? 자, 입사시험이 있었어요. 입사시험을 치렀어요. 입사시험 치르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는지 보려면 1년 뒤에 인사고과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토익, 여러분 토익은요 거의 상시시험이에요. 상시시험. 그러니까 어때요? 영어 면접 보기 전에 바로 본 거.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본 토익 점수하고 그거 비교한다고 해서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검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 안에 뭐 영어 그 A등급 받는 애가 갑자기 F등급이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F등급이었다가 꼴등이었다가 0점 맞는 애가 벼락치기 하면 하루 밤새서 공부하면 영어 A등급 맞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효능감 원천. 자기효능감 원천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즉 전문가의 설득이에요. 그냥 뭐 동료의 설득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또는 그쪽에서 유망했던 사람 아니면 우리 같은 상담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기효능감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내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이에요.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 저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대리 학습이 있어요. 대리 경험이 있어요.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은 뭐냐면 나하고 비슷한 친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쟤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서적 고양이 있어요. 정서 고양이 있는데 정서 고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우황청심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막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그때 우황청심원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죠? 그 다음 막 용기가 없을 때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약물이라든지 어떤 정서적 고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효능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가 아니겠죠? 답은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아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는 직업상담의 목표를 물어보는 거네요. 9번 문제. 자, 목표. 자, 지문 보겠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적성, 기능, 역할이 다양하므로 자, 직업 요구네요. 직업 요구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요구인데 그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 능력,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결국에 자기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직업 요구가 다양하니까 자기 이해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1번 자신에 대한 이해 증진이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직업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0번 문제는 제가 본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선택지라든지 보기 지문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우리 관진목계평이라고 하죠. 관진목계평이라고 해서 상담의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 형성이 나오고요. 관계 형성. 두 번째 진단. 그다음에 목표 설정. 그다음에 개입. 평가죠. 평가. 그래서 요 공식으로 다 푸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목표 설정이 초기 상담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개입이 중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가 종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서 찾기 할 때, 자, 맨 먼저 찾는 게 뭐냐면 얘를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끝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하면 요 두 개만 맞춰주면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맞춰보면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4번. 4번 가지고 볼게요. 자, 마 볼게요. 마. 첫 번째 마. 상담자, 내담자 관계 형성. 그죠? 그 다음에 나로 가서 문제 평가 진단. 그죠? 그리고 다가 나오죠. 이 초기의 마지막이죠. 목표 설정은 당연히 진단의 뒤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가서 중재 개입이죠. 중재 개입. 그 다음에 라로 가서 종결을 위한 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칭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형식으로 항상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능력을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경력 개발 단계는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경력 개발 단계. 자, 보기 질문 보겠습니다. 직무와 조직의 규칙과 규범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배움이 있어요. 배움이 있으면 이거 언제예요? 신입사원 때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맡은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의 규칙과 규범, 분위기를 알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파악하고 적응한대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키워드들을 똥물뱅이 쳐주시면 살짝 답이 보여요. 당연히 경력 초기가 되겠죠. 2번 경력 초기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과 가장 관련이 높은 진로 상담 도구는 자, 12번은 여러분 고민 없이 고르셔야죠. 자, 슈퍼와 관련된 상담 이론은 뭐예요? 상담 도구는 뭐예요? 생애진로 무지개죠. 생애진로 무지개죠. 무지개 모양으로 생애 역할과 생애 과정을 설명한 게 생애진로 무지개고,
또 진로 아치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그래서 1번의 직업카드 분류라든지 직업흥미검사라든지 진로사고검사는 슈퍼와는 관련이 없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자, 학자를 찾는 문제예요. 자, 보기 지문 보겠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도움이 됐던 경험을 탐색하여, 자, 우연한 사건이래요. 우연한 사건. 잠재된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자, 우연한 사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은, 자, 기술 나왔어요. 그죠? 자, 크롬볼치네요. 즉, 호기심, 인내심, 융통성, 낙관성, 위험감수, 이렇게 5가지를 제시했죠. 요거는 크롬볼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에 크롬볼치다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담사가 준수해야 될 윤리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번. 자, 윤리 문제는 항상 나오죠. 그래서 윤리 원칙 중에서 중요한 건 예외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외. 즉 윤리적인 어떤 내담자 비밀 보호에 대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죠. 자, 골라봅시다. 자, 1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중관계는 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 관계로서 본질적으로 가야 되지, 개별적으로 뭐 친구 관계, 뭐 연인 관계,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계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걸 흐리게 되잖아요. 그죠? 자, 2번째. 상담의 내용은 예외 없이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아니죠. 그죠?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외 사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내담자 정보라든지 내담자 상담 내용을 노출하게 되는 거. 이 비밀을 지키지 않고 노출하게 되는 경우 내담자가 범법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내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이런 경우 내담자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다 알려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절차, 상담관계, 상담료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4번도 옳은 거예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직업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심리검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심리검사 해석을 가설 형태로 제시해야 된다. 예, 이거 맞아요. 이거 혼돈될 수 있는데요. 심리검사 결과는 확정적 상태로 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방향성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맞죠? 그죠? 3번. 검사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선택한다. 모든 심리검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뢰도 같은 경우도 크롬바흐 알파 계수에서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게 신뢰도가 1인 검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가 신뢰도 계수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4번. 해석 지침이 있으면 누구라도 심리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심리검사는요, 아무리 간단한 심리검사라도 그것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가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6번에 이제 가프레드슨의 직업포부 이론이죠. 직업포부 이론인데, 자, 얘는 힘성 사내죠. 힘성 사내요. 그래서 힘과 크기의 지향성, 그 다음에 성 역할
지향성,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이고 고유한 가치 지향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의 타협 지향성이 아니겠죠. 1번의 타협 지향성이 아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다음의 상담 전략을 모두 포함하는 진로 이론은, 자, 이론을 찾는 문제네요. 진로 이론을 찾는 문제네요. 자, 보기 질문 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를 현실하여,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답이 살짝쿵 보여요. 그 다음에 확장된 진로 대안에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담자가 선택 가능한 진로를 제외하게 한 진로 장벽을. 진로 장벽. 아, 사회 인지 이론이겠네요. 1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 공부하실 때 이론들의 키워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하죠. 자기 효능감, 결과 기대. 즉, 자기 효능감이 있어서 어때요?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고,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사회 인지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도 좀 읽어볼게요. 세 번째, 내담자의 진로 맥락에서 진로 선택을 돕는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돕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인지 이론, SCCT 이론이다. 이렇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들러 문제네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은 우월성의 추구이다. 뭐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뭐 삼각형, 동그라미. 자, 2번, 출생 순서가 개인의 성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1번과 함께 삼각형 또는 동그라미. 자, 3번, 열등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물론 1번, 2번도 100% 맞을 수 있는데 살짝쿵 여러분들이 이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볼 때는 항상 가장이라는 단서를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등감은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들러는요, 잘난 사람도 열등감이 있고 못난 사람도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있는 감정이 열등감이다. 자, 4번, 어려서부터 형성된 각본을 분석한다. 4번 꼼짝없이 틀렸네요. 4번은 뭐예요? 에릭 번의 교류 분석이죠. 교류 분석. 1, 2번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2번 같은 경우 아들러는 출생 순위를 매우 강조했어요. 즉 프로이트가 아동 발달 단계 5단계를 강조하듯이 아들러는 출생 순위를 강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첫째는 열등감이 가장 적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둘째는 첫째에 비해서 열등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동생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월성의 추구라는 것은 일종의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사람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그냥 남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 2번도 다 맞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자,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보기 질문을 좀 볼게요.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의 일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입니다. 자, 요 문제는 보기 질문 보기 전에 선택지부터 볼게요. 선택지 보고 푸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보기 질문 보지 마시고 1번을 보면 생애 주제, 그 다음에 2번 직업적 성격, 3번 진로 의사결정,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4번 진로 적응도. 생애 주제, 직업적 성격, 진로 적응도. 구성주의구나. 19번은 개념을 물어봤는데
구성주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기 지문을 보고서 그 구성주의의 주요 개념 중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일이 자신에게 맞도록 자신의 일에 맞춰 나가는 과정에 동원되는 개인의 태도, 능력, 행동이에요. 요거 잠깐 줄여볼까요? 자, 일이 자신에 맞도록, 즉, 일에 적응하도록 맞추는 개인의 특질이에요. 특질. 이거 뭘까요? 선택지에서 뭘까요?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진로 적응도죠. 진로 적응도죠. 뒤에다 쓸까요? 칠판도 많이 남는데, 그쵸. 진로 적응도죠.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다 읽고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 주문 두 번째. 현재 당면한 진로가업, 직업전환, 마음의 상처 등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준비도와 자원을 의미하는 심리적 구인이다. 그래서 이건 진로 적응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번의 생애 주제 있잖아요. 생애 주제. 얘는 우리가 직업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이게 아니죠. 직업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하면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자아 개념을 인식해요. 자아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애 주제라고 한다. 생애 주제. 길지만 우리가 좀 줄여서 쓴다면 일을 적응하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이해하게 되는 개인의 특질은 진로 적응도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아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생애 주제에 대한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성격은요, 직업 세계를 탐색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개인의 특질을 의미해요. 특질을. 그래서 요거하고 좀 혼돈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 단계, 즉 적응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직업 세계, 그러니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 얘는 직업적 성격이다. 직업적 성격이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 개념들 좀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번은 구성주의의 진로 적응도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다. 진로 적응도가 되겠다. 자, 그나마 19번이 약간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뭐 똑같이 하죠. 제가 옮겨왔는데 성격이 급해서 옮겨왔어요. 자, 20번 문제는 이제 심리적 구성 개념인데, 심리적 구성 개념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개념. 그래서 추상적 개념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상적 개념은 조작화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증거 같은 경우에 실제 증거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 개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볼까요? 자, 보기 질문 보겠습니다. 가설적 개념이다. 맞죠? 가설이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필요하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가설이고 추상적인 건데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이 맞다? 아니자. 그래서 디귿은 빼야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인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또 풀어봤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험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고요. 또 사실 어려운 내용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선택지가 워낙 쉬워서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